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80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 제23강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1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낙찰자에게 직접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낙찰자에게 직접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핵심을 Q&A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판결의 핵심을 Q&A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경매 과정에서 유치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등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답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을 하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지만 경락인에게 직접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시면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부동산 사항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낙찰자가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뿐이고 공사대금 등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본인한테 줄 때까지 그 건물을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공사대금을 낙찰자에게 직접 달라, 공사대금을 변제를 해줘라, 이렇게 직접 요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을 계속해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과 관련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을 계속해서 유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그 내용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있으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되면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모두 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의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낙찰받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채권 변제를 해주고 유치권자를 명도시켜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해설 12번째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치권자는 매수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계속해서 낙찰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유치권 제24강에서도 유치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유치권 이론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12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